이때는 그 아이가 쓸 적에요. 이거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글짓기 할 때 너 이거 문법 틀려 이러면 애들 글 안 써요. 이때는 다 안 써요. 왜냐면 애들이 이때는 생애 최초로 스스로 뭔가를 창의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지 문법적인 태클을 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상을 피고 감성을 열고 그걸 쓸 수 있는데 그걸 영어로 쓰기만 해도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뭐라도 쓰면 굉장히 좋은 시기. 근데 3학년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아이들 이제 이때는 틀린 문장으로 써도 좋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바른 문장을 많이 보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에서 제일 가르치기 좋은 건요. 많이 베껴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진짜예요. 꾸준히 베껴 쓰세요. 꾸준히. 그 베끼는 그 원본의 레벨을 높여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이 돼서도 계속 써야 돼요. 좋은 논술학원 같은데 한국말 우리 국어 논술학원 가도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이만큼씩 되는 거 베껴 써오라고 그래요. 그게 다 기본이거든요. 손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다 손으로 연습해야지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학년 때 라이딩 그렇게 잘 가르치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라이딩 학원이라는 것이 라이팅 학원이 독립을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죠? 이때는 라이팅 학원 없어요.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에세이 학원 가면 에세이를 잘 가르치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때 애들한테 창의적인 글쓰기를 뭐 대박 잘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이때는 많이 베껴 쓰고 베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게 맞는 문장을 쓴 데이터를 아이들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감성적으로 폭이 넓혀진 거라 이게 적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부터 시작하면 애들이요 겁나서 글을 못 써요. 자기가 틀리니까. 틀려도 된다 식이고 그때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써야 돼요. 있을 적에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감성적인 글, 미국 아이들이 쓰는 일기나 뭐 신문에 보면 뭐 컬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뭐 서평, 영화평 그런 것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미국 교과서 중에서 과학, 문학, 뭐 역사 그런 거 있잖아요. 혹은 그냥 백과사전 그걸 갖다가 베껴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백과사전은 카피, 컬러 카피 뜨셔서 그거를 붙이고 베껴 쓰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말하기 연습을 하는 방법으로는요. 좋은 교재도 많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말하기는요. 그냥 연습을 많이 시킨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면서 해야죠. 학원에 외국인 선생님이 앉아있다고 애가 말 잘하게 안 돼요. 그 선생님 말 잘 알아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4학년이 되고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죠. 이때는 솔직히 레벨이 많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레벨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제 독해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향상시켜가는 거죠. 독해 문제집을 따로 풀어야 돼요. 독해 문제집은 이제 레벨이 무지 많기 때문에 서점 가시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꾸준히 단계를 높여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딩 카피도 그 레벨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시사적인 문제들. 신문을 본다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스피킹도 그 리스닝도요. 그게 다 레벨이 있어요. 교재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재를 공부시키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리스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독해도 하시고 스피킹 역시요. 이거는 그냥 부단히 말로 해야 돼요. 이건 사실 스피킹은요. 그 현지가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할 적에는 암기예요. 어떤 사고라기보다 암기 쪽에 해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엄마랑 둘이서 부지런히 그냥 그 말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 패턴을 갖고 계속 연습하시는 게 사실은 학원에 앉아서 그걸 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아갖고 이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간략하게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6학년 때는 이제 대외적인 테스트 있잖아요. 그냥 학원 입학시험 말고 대외적인 영어 테스트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시험에도 성적을 올리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면 집에서 훌륭하게 이 학원의 코스랑 이제 집에서의 교육을 비교 보완해 가면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에서의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찍부터 학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찍에 학원에 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뭐랄까 눈에 안 보이는 산만함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고학년 가 있으면 3시간씩 앉아있는 게 그 아이에게는 당연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 것도 당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된 아이를 일찍 키우면 나중에 고학년 가고 아이들이 학원이 주는 매력도 못 느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 학원에 보낼 거면요, 그 학원이 아이한테 매력적이고 좋아야지 공부가 돼요. 근데 그걸 일찍부터 너무 학원화되는 아이를 만드는 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후에 진짜 필요한 학원에서도 약발이 안 듣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어머니가 항상 보내신다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솔직한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시간 뭐 했니? 두 번째 시간 기분이 어땠니? 세 번째는 피곤하지 않았어? 라든가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의외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시간에 좀 들을만 했는데 두 번째 시간서부터는 1분에 한 번씩 시계를 받고 세 번째 시간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 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길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이들한테 그 짜릿하게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영감을 주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를 꼭 보셔야 되고, 이제 누구를 위해 가는 학원인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가는 학원인지, 엄마의 조바심 때문에 선택하게 된 학원인지, 또 하나 이제 학원을 위한 학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면 또 하나는 학원에 다니는 나머지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애가 갈 수도 있어요. 그 학원을 빛내주는 탑의 면면을 위해서 우리 아이는 들러리로 가갖고 운영비를 채워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을 선택하실 적에는요, 그게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이 안 되시면 그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아이가 가고 학원 자체도 물론 경제적으로 좋겠지만 정말로 아이가 와서 진심으로 학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안 하면 학원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학원 선택할 때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객관적으로 어머니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조바심 때문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학원에 보내도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라면, 멘토 같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거